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주제는요. 돈 쓰기 전 3일의 법칙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매일 생겨나는 돈 쓸 일, 1원의 오차 없이 빠져나가는 공과금과 정기결제 금액, 이자, 세금, 보험료 등 아침에 눈 뜨면 출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매일 돈 쓸 일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메꾸기 위해 천근만근히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나가거나 돈으로 바꾸는 어떠한 생산적인 일들에 몰두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200만 원을 버는 직장인과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200만 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부자가 되는 길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알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소비 성향이 해프거나 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남는 돈이 없이 써버리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소비의 목적입니다. 자동차, 옷, 놀이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상각되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나 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명품 등 추후에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평소의 소비 성향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것이 해픈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최소 40-50%는 무조건 앞서 말씀드린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미리 넣어두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라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 하시면 처음에는 단순히 적금을 신청해서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아 만기 때까지 적립할 수 있는 끈기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적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신의 소비를 조절할 수 있으나 목돈을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면 일반 은행의 적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증권회사의 CMA 통장을 개설하여서 파킹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급여의 절반 정도를 미리 떼놓았으니 남은 돈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제 이 남은 돈으로는 자신의 씀씀이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급여의 절반이나 미리 떼놓고 살아가는데 남은 돈도 제대로 못 쓰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있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성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예정된 기간까지 계획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앞서 적금이나 힘들게 모아놨던 것들의 고삐가 풀리는 순간 그 돈은 의미 없는 곳에 또 똑같이 쓰여버릴 준비 대기 상태에 놓여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이미 적금의 만기가 도래할 때쯤 고가의 상품을 살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보상,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따위의 자기 합리화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을 보지 않게 되죠. 애초에 그것을 사려고 적금을 든 것이 아니라면 적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으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것은 사기 전에 이것이 없으면 의식주에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먹을 게 없어 전전긍긍하는 시대도 아닌데 시대에 맞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자신의 씀씀이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사업을 하기 전 한 달 동안 소세지만 먹는 자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별 이상이 없자 소세지만 먹고도 죽지는 않으니 이걸 못 먹을 만큼 망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듯이 마음가짐과 돈을 보는 자세가 바로잡혀 있는 선행이 되어 있어야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사고 싶을 때는 3일을 생각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행동경제학, 심리학에서 사람의 본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구매를 하게 만드는 매번 마감 임박분인 홈쇼핑부터 눈에 보이는 곳곳에 10초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머니를 탈탈 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케팅을 접합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거부하는 건 너무 많은 정신적 소모가 되죠. 그래서 무엇을 사고 싶을 때 딱 3일을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일 뒤에 결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죠. 그리고 약속한 3일이 지나 있을 때 다시 그 장바구니를 들여다봅니다.
그때도 확실히 사야 된다는 근거와 마음이 든다면 구매를 합니다. 사실 이 3일이 지나면 이 장바구니 자체를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배고픔이 있듯 사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가짜로 다가오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순간 이 3일의 법칙은 자신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절약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1분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간의 연속에서 확실하게 나를 대부분 지켜줄 수 있는 이 돈을 계획 없는 순간의 이끌림에만 사용해버린다면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요? 절약도 지혜의 한 기술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돈도 잘 아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죠. 박명수 씨가 말씀하신 티끌 모아 티끌은 돈 자체로만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티끌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 즉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때 열광하며 욜로족 청년들에게 반발심 섞인 공감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티끌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10년 전 유행했던 욜로족의 시대가 이제는 말없이 저물었고 그 세대의 젊은 20, 30대 청년들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그냥 쉬었음 인구 사상 역대 최고 75만 명을 넘어버린 청년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단연 돈을 보는 시각과 대하는 태도입니다.